자, 이용은 대리경작하고 임대차입니다. 자, 대리경작이 뭐예요? 대신 농사 짓는다 이 말이죠. 자, 대리경작은 유농지에 대해서 대신 경작할 자를 지정해서 대신 농사 짓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리경작자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농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밑에 유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에 의해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는 자를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번 지정 대상 보면 유농지에 대해서, 유농지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유농지라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유농지로 보지 않겠다. 자, 어떤 경우는 유농지로 보지 않는다고요? 1번, 2번 지력 증진입니다.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임시 휴경하는 농지는 유농지가 아니겠죠? 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 농지 전용 허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지어도 그건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건 유농지가 아니죠.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협의,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사 안 지어도 그건 유농지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았어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허가 받았어요. 그런 농지는 유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리경작자 선정입니다. 누구를 먼저 원칙적으로 선정해요? 이게 거기 진하게 표시된 거 누구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밑에 예외 보세요. 예외. 자, 예외는 대리경작자 지정이 곤란하다. 그럴 때는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거기 농업생산자 단체나 학교 있죠. 학교나 생산단체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리경작자 거기 따로 정함이 없으면 숫자 농지법은 어렵게 안 나와요. 간단하다. 기본적인 숫자 같은 거 잘 나오니까. 대리경작자 경작기간은 몇 년이에요?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은 따로 정함이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따로 정함이 없으면 대리경작기간은 몇 년이요? 3년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거기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3번에 대리경작자 의무입니다. 자, 대리경작자 이제 경작을 합니다. 그러면 수확량의 몇 %를 경작료로 지불하라고. 10%. 그래서 3년 10%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면 3년이고 사용료는 수확량의 10%를 사용료. 수확 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 사용료로 지불해라.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입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특징은 대리경작자 지정할 때는요, 먼저 예고를 한대요. 농지 소유자나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농에게 먼저 대리경작자 지정할 겁니다라고 예고해요. 예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리경작의 지정에 대해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대리경작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이야기죠.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보통 30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들요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의신청이 있으면 매일 이내 심사해서 통보해 주라고요. 7일 이내 심사해서 통보한다. 그 정도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자는 직권 또는 신청, 그리고 이의신청, 그리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그리고 수확량의 10%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입니다. 자, 아까 위탁경영과 임대차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보수를 지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소유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차는 반대로 임차인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임대차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농지 이용 파트에서 나오는데,
자, 어떨 때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도 예, 256페이지 그 맨 위에 올라가 보니까 농지 임대 무상 사용 허용 농지 나왔죠. 아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농지 소유 특례 있었죠. 그 사람들 그럼 농사 안 짓고 뭐 합니까? 농업인 아닌데. 그러면 이런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앉아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농지 임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대차 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2번에 보니까 질병, 징집, 치약, 선거양, 공직침 뭐 이런 경우는 예,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병이라든지 징집, 치약, 선거양, 공직침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 종사를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농지를 지금 농사 지을 상황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위탁 경영할 수도 있고 임대차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하나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농사를 못 짓는 이런 형편이 됐으면 농지를 임대차 하고 싶어요? 아니면 위탁 경영하고 싶어요? 위탁 경영은 여러분 돈 내고 맡기는 것이고 임대차는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임대차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경영 사유는 다 임대차 사유예요. 위탁 경영 사유는 임대차 사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위탁 경영 사유는 임대차 사유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예, 위탁 경영 사유는 임대차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말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위탁 경영하시는 사유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은 예, 농사 짓다가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60세 이상 고령이 됐대. 고령돼서 농사 짓기 힘들대요. 그러면 임대차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60세 이상, 시골에는 60세 넘어가면 60세가 다 청년인데. 청년이 모임하고 막 그런데. 안 그래요? 자, 근데 우리 법에는 임대차 사유됩니다. 60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농사 지었다. 그러면 임대할 수 있다. 임대차 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예, 임대 무상 사용하거나 이 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예,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면이죠.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예, 등기가 없어도 이런 발행자나 이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이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입장면장에 확인에다 딱 치시고 그리고 해당 농지 인도받았다. 인도에다 또 주시고 네, 확인 플러스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등기가 없어도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그 정도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인 플러스 인도 그러면 다음 날부터 등기가 없어도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예, 묵시의 갱신 인정할까요? 자, 거기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가 4번에 나왔고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양수인은 지위 승계합니다. 자, 그런데 6번에 국공유 농지 임대차에 대한 특례 그랬죠. 국공유 농지는 서명 계약이니 묵시적 갱신이니 임대인의 지위 승계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에요. 자, 요 기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농지는 임대인이 있고, 임대인이 농지 소유자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농지 임대차에서는 약자가 누구예요? 약자가 임대인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임차인 아니에요?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은 불리한 효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기간이 이렇게 쭉 나와요. 3년,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누가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임대인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임차인은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 보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먼저 딱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농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 이상일까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 이상. 이모작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3년 이상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지는
농작물을 그냥 경작하는 토지도 농지지만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농지잖아요. 그러면 단연생 식물 재배라는 건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데 잘 키워서 이제 뭔가 소득 좀 발생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3년 지나고 계약 해지해볼 때란 이야기. 그러면 임차농이 피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니까 단연생 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계약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상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3년이고 단연생 식물 재배지 등 이런 말 나오면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5년 이상으로 약정이 돼야 된다. 3년, 5년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약정을 해야 된다고요? 임대인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이 3년, 5년 이렇게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임대차 계약기간 정하지 않았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리고 이 미만으로 정했대. 3년, 5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 3년, 5년으로 약정된 걸로 본다. 임차농을 보호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3년, 5년.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런 경우는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없을까요? 임대인도 이런 경우는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자, 그게 오른쪽 거기에 있는 3번입니다. 3번은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군대 가더라도 군대 요즘 몇 년이에요? 뭐 2년 넘지는 않죠. 네.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위에 있는 3년 미만으로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임대인은 이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박스가 임대인이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죠. 그죠? 3년, 5년 미만 정할 수 있는 사유. 쭉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질병, 징집, 선거, 그리고 부상, 교도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청산 중이고, 막 이런 것들. 아까 위탁 경영 사유잖아요. 위탁 경영 사유는 임대차 사유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사유는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임대인은. 근데 임차인은 어때요? 임차인은 이거 따지지 않고 임차인은 무조건 3년, 5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원하면 상관없는데 임대인은 원래 3년, 5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 임대차 이런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3년, 5년 이 규정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임대차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자,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농지 임차인이 단연생 식물 재배지 등 농작물의 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5년이죠?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이럴 때는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5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년인지 5년인지만 잘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농지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 자,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나요? 4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5번 등기가 없어도 3자에게 대항력이 있나요?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에게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언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확인 플러스 인도 플러스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이 지문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임대차. 자, 여기까지가 농지 이용 파트고요.